있다고? 어? 성실하지 뭐 멀쩡히 잘 돼가는 것 같네요. 그래 이거 대체 언제 끝내냐. 좀 문제긴 한데 근데요? 이상주의자가 쓰러지는 것까지는 바쁜 말이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야사야. 오늘은 리버스 스토리 있는 거를 진행할 건데, 언제나 그렇듯, 목이 안 좋아지기 전에, 그리고, 분노의 인터넷이 마트니까 가기 전에,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저체수는 가능하면은 후회를 미루는 게 맞겠죠? 예열은 안 해도 되겠지? 어제 인터넷이 마트니가 가가지고 어제 진행하려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원래 무조건 출연을 오늘 어떻게든 짬을 내가지고 건강히 하니까요. 이렇게 여유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제가 가봅시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안녕 신나려고 보면 되긴 해요. 4시 반이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것? 됐다. 놀래라. 이게 안 나오니까 놀라잖아요. 솔직히, 자체 쪽이 너무 부실한 상대긴 한데, 잠깐만. 4일 남았구나. 저도 빨리 해야겠네. 홀리. 28번이라고? 큰일 났네요. 진짜 빡세게 들어가야겠는데? 카밀라 교도소를 대표해 방금의 사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취임한 이래 이 정도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교도소 의사 선생님에게 이 일에 대해 보고해야겠네요. 괜찮습니다, 교도관님. 습격당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걸요.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지금 당장 교도소 밖으로 데려다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시간이면 우스아이아의 교통은 다 끊겼을 테고 바깥의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만때는 말걸렸다는 바로 옆에 동행자들 향해 눈짓을 보는다. 저기 있잖아요. 버틴. 지금 바로 떠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재단에서 맡긴 중요한 임무들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안전한 구역에 깨끗한 방을 마련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전은 카밀라 교도소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죠. 늦은 밤 소녀들은 한곳으로 낯선 것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깜빵이네요. 낡지만 정돈이 되어 있고 조용하면서 슬픈 깜빵이네요. 감옥살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타임키퍼, 이곳은 교도관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휴식 공간일 뿐이에요. 감옥살이는 아니지 않나요? 제 1주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이 감방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곳과 달라. 이 감방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도소의 모든 것이 바깥과 달라요. 문학협회의 죄수들은 소꿉놀이나 심심풀이로 잡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토론과 실험은 정말로 문학의 상황과 관련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곳이 충돌과 폭력이 가득한 마도학자의 교도소라는 건 변함없어요. 이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 죄수들은 모두 위험한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교도관님이 처음부터 경고했잖아요. 레콜레타 씨, 아무래도 당신은 실제로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네요. 아까도 그랬죠.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알죠. 작가라면 일단 현실을 관찰할 줄 알아야 그것을 글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도 환자 아니야, 이 정도면?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목적이 있고 아직 그것들을 달성하지 못했어. 이렇게 다퉈봤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되지 않아. 죄송해요, 타임키퍼 레콜레타 씨. 저도 죄송해요. 제가 가끔 좀 충동적일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해요. 당신은 단지 동료의 안전이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선 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두 분의 다이아처럼 찬란한 우정을 찬송하는 시 하나를 써주고 싶네요. 일단 제 소설부터 끝내야겠지만요. 네? 그러지 않아도 돼요, 레콜레타 씨. 그런데 아까 써낼 때가 이상주의자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바로 조금 전에 다툼에 대해 언급하자 남다른 집중을 보였던 소녀는 보기 드문 마음을 실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교도관님은 상황을 조사하러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전시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탄피도 핏자국도 심지어 이상주의자 씨까지 사라져버렸다고. 타임키퍼, 지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버틴,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씨의 상처가 심각한 게 아니라서 스스로 도망쳤다는 거죠? 어쩌면 다른 죄수가 데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죽지 않았나 봐요. 이상주의자 씨와 교도관님이 발작한 죄수는 치료를 위해 교도소 의사에게 보내진다고 했었어. 어쩌면 혼란스러운 사이에 다른 죄수가 데려갔을지도. 정말 다행이에요. 원래라면 그렇게 소리 없이 퇴장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 총소리는 상당히 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한 인물이 소리 없이 퇴장해버리면 독자가 출판사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설이 아니라고. 그러니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눈 가리는 판이라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답을 현실적이고 확실한 답인 줄 싫었다. 분명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무 소득도 없는 건 아니에요. 혼란에 빠지기 전에 전시장에서 도레스 씨의 서명을 찾았잖아요. 레콜레타 씨, 당신의 목격 정보가 맞았어요. 도레스 씨는 바로 이 카밀라 교도소에 있어요. 하지만 도레스 씨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분도 이상주의자 씨와 같은 상황인 걸까요? 그러니까 둘 다 카밀라 교도소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요. 아무래도 교도소의 배우를 만나봐야겠어요. 예를 들어 교도관이 계속 언급했던 교도소 의사라던가 이상주의자 씨에 관한 것이든 도레스 씨의 행방에 관한 것이든. 다만 레콜레타 씨,
이상주의자 씨가 당신이 계속 찾아온 펜팔 알레프인 게 확실한가요? 그가 제 펜팔이 아니라 해도 이 교도소에서 알레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가 유일해요. 어? 배드 인터넷? 왜 이러는 걸까? 다시 연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은 그녀의 신경을 또다시 건드렸다. 이 교도소에 이상한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 막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어요. 그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면... 소리 없는 공부에 휩싸인 그녀는 고요한 호수면에 물결인 것처럼 불안해했다. 좀 말도 안 되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교도소의 모든 것이 제 소설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수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꽤 봐왔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그 가족의 역사라는 소설은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수락이에요. 기억해둘게요.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한밤중의 어둠을 날려버렸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회백색의 눈밭을 비추고 있었다. 네? 사실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시인을 만난 적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아말피타노 마을의 기이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참을 수 있는 노청조는 말을 다듬는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며 다음 이야기 내용을 기다렸다. 사실 제 펜팔인 알레프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이 이런 시작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어서 듣고 싶다면 최신 개정판을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또 독자의 표정을 신중히 살피면서 능력히 답을 기다렸다. 좋아요. 이야기는 테이프에 기록된 주파수에서 시작된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바빌론의 주사위의 무작위성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누군가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계속 계산한 끝에 그것의 무작위성의 행운과 벌칙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바빌론의 주사위의 규칙이 변해버렸다는 걸 알게 됐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이 무서운 정보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아말피타노에 들어섰다. 오래된 작업장에는 2 눈이 먼 직조공이 있었는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에 대해 하소연했다. 어느 날 새벽에 주사위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어. 무언가가 내 시력을 빼앗아갔지. 그 이후로 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 주사위가 한번 굴러가자 노쇠한 소가 땅을 갈다가 영원히 잠들었어. 눈을 감기 전 소는 송아지 시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오래전의 오후를 떠올렸지. 주사위가 한번 굴러가자 수많은 개구리가 진흙 속에서 쟁기에 깔렸어. 개구리들은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땅의 틈새를 향해 절망적으로 파고들었지. 주사위가 한번 굴러가자 10마리의 겨울잠 쥐가 꿈속에서 바다로 떨어졌어. 10마리의 곰이 겨울 전에 포식했지. 끝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굴러가면 이목을 끄는 결투가 일어날 거야. 승자는 10파운드의 금을 얻고 패자는 10마리의 파리를 불러들이는 거지. 침묵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좁은 감방에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그걸로 끝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뒷부분은 아직 들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되지 않아서요. 아무튼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한 감상은 어떤가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주사위를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버튼. 사실 그건 실제 주사위가 아니라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미안해요. 아무래도 레콜레타 씨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애절하고 몽환적인 이야기인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역시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걸까요? 알레프도 지난번에 보내온 답장에서 몇 가지 조언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눈이 먼 직조공의 경우 그의 조언에 따라 주제의 관련성을 끌어내기 위해 추가한 인물이에요. 응?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인물들은 계속 대화만 하고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마치 이 마을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서 모든 챕터가 각자의 세계 속에서 떠돌아 합쳐지지 않고 점점 붕괴하는 것 같아요. 서술 시점, 이야기 주제, 인물 설계, 대체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걸까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오마이 작가 자신을 의심하는 소용돌이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가 눈앞에 실질적인 진전을 밀어붙여줘야 했다. 그래서 카밀라 교도소가 당신의 소설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나요? 꿈속에서 본 풍경이 현실에 나타나 허상과 현실이 뒤섞여 정신이 멍해지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그 느낌은 어디서 본 듯한 데자뷰를 말하는 건가요? 카카니아 씨가 알려준 적 있어요. 그건 잠재의식이 충돌하는 감각과 지각의 장애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카니아 자금 들어왔구나. 이해받지 못한 이야기뿐은 조금 초조해보였다. 문학협회, 규칙, 이상주의자, 그 상징, 표상, 그리고 은유, 그것들은 명백히 같은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아말피타노에서 카밀라까지 이야기와 현실이 하나의 거대한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어요. 나타난 것에 따라 다음에 나타날 것이 정해지고 있다고요. 버튼,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에도 당신과 똑같은 여행 가방을 든 에너지 교란학자가 있으니까요. 소녀는 대응하는 인물 관계를 두서없이 설명했다. 도레스 씨는 눈이 먼 직조공이에요. 직조공은 운명론을 옹호하는 자로 줄곧 바빌론의 주사위를 숭배해왔지만 그것에 두 눈을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교도관 씨는 은행 직원이에요. 끔찍한 과거를 잊기 위해서라면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세워 마을을 집어삼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이상주의자 씨는 살인사건으로 죽은 당나귀 짐꾼 유령이에요. 물론 바빌론의 주사위도 잊어서는 안 되죠. 진짜로 주사위를 회수해가지 않았었나? 네치니아는 허상의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교도소의 사람들이 당신의 소설 속 인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의 추측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당신은 참신하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물들이 모르는 정보를 전혀 아니까 이게 또 당신은 문학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죠. 그건 저나 소네트가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인물뿐만 아니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직 그 연결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제 소설을 이해한 사람은 알레프가 유일해요. 만약 이곳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정말로 제 소설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알레프는 카밀라 교도소에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소설을 교도소를 조종하는 대본으로 쓰고 있다는 건가요? 소설 내용에 따라
카밀라 교도소의 규칙을 바꾸고 이상주의자 씨를 기습하는 계획을 세우고 도레스 씨의 흔적을 숨겼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펜팔인 알레프밖에 없겠네요. 리콜레터는 추리 끝에 그런 결론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잠깐만요, 버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단지... 그녀는 황급히 상대의 말을 끊었는데 잠시 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박학다식한 연금술사이자 수준 높은 은둔 시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 소설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멘토라고요. 그럼 그가 살인과 관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교도소, 그리고 이 모든 것,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도레스 씨는 배신한 이고르 일행이 우사이아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고르가 재건의 손과 결탁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레콜레타 씨의 말대로라면 알레프가 도레스 씨의 흔적을 숨겼다는 건데, 그럼 그 또한 재건의 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레콜레터가 매우 놀라며 선두를 바라보다가 급히 화제를 돌렸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버틴, 소네트. 두 분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재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네요. 내장 사실주의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마 추측은 대부분 다 맞을 거예요. 이 현실과 단절된 교도소와 언젠가 걸작이 될 제 소설이 두 분에게 영감을 줬나 보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허상적 사고를 좀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문 밖에 숨어있는 당신들, 그곳에서 엿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볼 일이라도 있어? 네? 대체 누구죠? 소태야. 아이고 이 소네트야. 사랑스러운 너는 왜 것들 모르니?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저거 도레스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동행이네요. 실내에서 보니까. 충전. 완벽하게 이해했어. 날 믿어줘, 마스터. 조준. 사격.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찢어지지. 진짜? 장전. 충전. 패러데이의 기적. 짜자잔. 물러서! 인송. 짜자잔.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똥똥똥똥똥. 제로. 도망쳐라! 축하. 방패. 끝. 이제 저는 제 진짜 인물, 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의 손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항상 가볍고 농담하는 듯이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뇌에 기름칠한 음악가가 타이너 에드워드 코야가 술에 취해 쓴 즉흥작처럼 닦았다 같은 시고가 그들의 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재건의 손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겪었던 일보다 더 심한 압박감을 보였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점을 무시했다. 그건 도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교도소가 그들에게 복종을 확실히 가르쳐서일 수도 있었는데, 어찌하여튼 그것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 존재했다. 하지만 난 재건의 손이 이곳에 확실한 공부를 심어준 걸로 알고 있다. 그 가면들은 마도학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고통을 빠뜨렸는데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기나긴 고통 끝에 그들은 자신의 오늘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게 되면서 이 민간 조직에 단순한 사고만 할 수 있는 영혼없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이날 엄청난 수의 인간이 죽어나갔다. 그들은 밤이 되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1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동료들에게 끼워져 멍한 머리로 전문을 밑에 앉아 다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고강도의 훈련과 다발발하지 않는 공연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재건해주는 목적은 이런 잔인한 수단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건 비록 주문의 가장 깊은 구멍만큼이나 명확했는데 그건 바로 파괴였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은 거였다. 잠깐만. 난 낮에 문학협회에서 전시 배치 작업을 했던 가르시아야. 나쁜 의도는 없어. 사실 화해하고 친해지려고 온 거야. 레콜레트는 가르시아 옆에 있는 여자에게 주의가 완전히 팔려 청년의 별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옥타비아! 당신은 이상주의자 씨를 공격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정해요, 레콜레타 씨. 교도관님이 이미 확인했어요. 그 총소리는 그녀한테서 난 게 아니에요. 총을 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레콜레트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한 발짝 물러났다. 옥타비아 씨,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다니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나도 카밀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쓰는 건 단 한 번도 지지한 적 없어. 카밀라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이지? 그러면 이 교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방문자들의 얼굴에서는 피로가 엿보였다. 문학이든 현실이든 우리는 모두 벼랑 끝까지 밀려난 상황이야. 사실 새로운 파벌을 세우기 전에 이미 교도소의 관리자들과 합의를 봤어. 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협조하면 교도소에서 문학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겠지. 문학을 토론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죠. 전제 조건 같은 건 없어야 할 텐데요. 레콜레타, 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이 교도소에 있는 한 우리는 몇몇 규칙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이상주의자는 항상 이곳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건 자신뿐이라고 생각해왔지. 그 장편시와 그 무슨 주의가 모두를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어. 이상주의자 씨는 틀리지 않았어요. 내장 사실주의 자체가 창작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것이니까요. 밖에는 저 같은 젊은 시인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이 가져다주는 힘을 믿고 있죠. 그래? 가르시아 씨, 당신은 카밀라 교도소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 문학협회 회원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들어왔잖아. 교도소 밖에서 내장 사실주의 운동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줄래? 옆에서 한참이나 침묵하던 가르시아가 난간을 기대자 뺨속이 진동하고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입에 물고 있는 말린 투박한 종이가 타고 있었다. 우리는 뜻을 품은 수많은 젊은 사람을 끌어들여 문학운동을 여러 차례 일으켰지. 핵심 멤버가 라틴 아메리카를 떠났을 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어. 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 운동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거든. 모두 속으로는 알고 있어. 내장사실주의자의 이야기는 이미 1977년에 끝났다는 것을.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존재한다고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옥타비아는 상대의 측이하는 발언을 무시했다. 그녀는 신님이 때로는 검주를 위해 일설한 방울처럼 약하다는 걸 알았다. 당신들은 왜 항상 자신을 따르자라고 하는 거야? 왜 항상 사회적 신분과 규율 하에 유일무이하고 진실한 자신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교도소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꿋꿋이 이어가는 이상주의자 씨야말로 살아있는 예시예요. 이상주의자라. 정말 이름 그대로네. 감시탑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뿐일 텐데. 그게 바로 진실이야. 두렵고도 한탄스러운 진실이지. 옥타비아 씨, 이상주의자 씨를 욕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죠? 그건 욕이 아니라... 됐다. 당신 말이 맞아. 이곳까지 찾아온 건 중요한 일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이번에 방문한 목적과도 관련이 있지. 도레스 씨, 그녀를 찾고 있다며? 상파울루 레지던스 출신의 우르드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 맞지? 정말 놀랍네요. 이 교도소에서 그녀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 도레스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녀를 본 건 확실하지만 지금 교도소에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몰라. 교도소 관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이건 도레스 씨가 전에 내게 준 물건인데 나보다는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네. 응? 옥타비아가 가지고 있던 노트를 건넸다. 그녀는 상대가 그것을 펼쳐보기도 전에 돌아섰다. 난 아직 준비할 일이 있어서 추리 게임은 너희끼리 하도록 해. 가르시아 씨, 가자. 방문자는 빠르게 떠나버려 어둠 속에 숨겨진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조사원들은 반신반의하며 손에 든 낡은 노트를 펼쳤다. 교도소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카밀라 교도소의 끔찍한 진실과 어둠 속에 숨은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재건의 손이라는 민간단체에 대해 알게 됐다. 그들은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의 공급과 분배를 독점해 교도소 전체의 규칙을 뒤집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는 묵인한 교도소 의사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고강도 훈련을 시행했는데 몸이 약한 죄수들은 상당수가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병을 앓고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죄수들에게 순혈 마도학자라는 가면을 뒤집어 씌우며 미친 헛소리를 내뱉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역시 이 모든 것은 재건의 손과 관련이 있었네요. 우수아이아 도시에서 재건의 손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건 그들이 줄곧 카밀라 교도소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평소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지. 그녀는 손에 든 노트를 확 닫았다. 어딘가 익숙한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유티티유의 잡지 속표지 브라우스진 상파울로의 열정의 집에서 발견된 청구서. 그곳에서도 본 필지다. 하지만 단서가 이렇게 제 발로 굴러들어오다니 왠지 좀 불안하네요. 타임키퍼, 일부러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제외할 수는 없지. 하지만 필치를 보니 이 노트는 도레스 씨의 것이 확실해. 옥타비아 씨가 일부러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라면 그녀가 교도소의 배후 세력이라는 거겠지. 레콜레타 씨, 그녀가 당신의 펜팔인 알레프일 가능성은요? 잠깐만요. 그녀가 제 펜팔일 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말 못 들었나요? 알레프는 절대로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알레프는 그보다 사물의 빛을 비춰내면서 그 안에 어둠까지 함께 비춰내는 거울에 가까워요. 그리고 옥타비아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서서히 잊어버린 편에 가깝죠. 하지만 그녀가 작가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게 익숙한 라틴 아메리카의 방황하며 발버둥치는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런 얼굴을 수없이 많이 봐왔죠. 응? 어두운 밤 카밀라 교도소는 세상에서 잊힌 묘비처럼 차가운 가랑문에 서서히 뒤덮였다. 사람을 찾는 세 명의 소녀는 간판 같은 방에서 황당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감시탑 앞에서는 재경아 꽉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멀린 씨, 오늘의 교도소 상황에 대해 보고하러 왔습니다.
제 총쏜 개 아닌가? 고요한 사무실에서는 글 쓴 소리만 들려왔다. 교도관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수면금 펜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멀린 씨, 방금 죄수들의 활동 장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상주의자라는 죄수가 중상을 입었는데 당시 그의 곁에 있던 죄수의 말에 의하면 과도한 출혈로 인해 숨을 멈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폭동이 가라앉자마자 이상주의자가 활동 장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제 실책입니다. 교도소를 수색해봤지만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색 범위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상주의자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제규는 무의식적으로 뇌전증 발작한 파블로에 대해 숨겼다. 그럴 필요는 없네. 그 뜻은... 그는 규정을 위반했을 텐데 아닌가? 멀린 씨, 오늘의 폭동으로 죄수들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게 증명되었지 않나요? 금지된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순찰하는 교도관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죄수의 자발적인 규율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감시탑의 권위에만 의지하기에는... 교도소 의사가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건 자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자네의 본분인 교도관으로서의 일만 잘하면 돼. 계속 보고하도록. 네. 오늘 재단의 정부 인사가 교도소에 참관하러 왔는데 카밀라에서 도레스라는 여성을 찾고 있더군요. 그리고 영호 통로에서 재단의 방문객이 죄수와 함께 교도소의 크리터를 처리했어요. 그는 그녀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글 쓰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 다음에 할 말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기에 교도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멀린 씨, 한 가지 보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옥타비아 씨에게 교도소의 업무와 물자 분배를 다시 맡겼지만 물자는 곧 바닥날 거예요. 그 재건의 손이라 불리는 민간기관이 3월에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도소에 보낸 마지막 죄수들은 제노에서 온 군인이 데려가 버렸어요. 왜 갑자기 우스아이아에서 철수한 거죠? 더 이상 교도소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기존의 교도소장인 타르티프님이 정근한 후로는 정부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어요. 멀린 씨, 약이든 식료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나게 되어 교도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거예요. 눈앞에 남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재단의 도움을 청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카밀라를 시찰하러 사람을 보내온 걸 보면 마도학자의 교도소나 파놉티콘 이론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재단에서 온 분들을 만나보시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 남자는 드디어 글 쓰는 걸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멀린 씨? 설마 교도관이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될 줄이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군. 교도관이라는 이름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멀린 씨. 제가 주제 넘었어요. 난 아직 할 일이 있으니 이만 물러나게. 그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떠나려는 교도관을 불러세웠다. 카밀라 의회는 예정대로 열 테니 잊지 말도록. 잘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멀린 씨. 제규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진 후 소리는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다. 승객이 계속 곤두서 있던 교도소에서는 그제야 초조함을 드러냈다. 내가 전부터 이상주의자 그 녀석은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좀 해봐, 알레퍼.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다니. 진정해. 응? 그 녀석은 뻔뻔한 도둑이자 자멸하는 광도, 그리고 온갖 공의를 다하는 미친놈이라고. 심지어 내게서 카밀라의 피를 훔쳐갔어. 그 미친놈이 하마터면 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고. 남자가 분노를 터뜨리며 잃어버렸다 되찾은 그 주사위를 들어올렸다.
그것은 어두운 실내에서 사람의 마음을 달리는 것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다. 이건 주사위일 뿐이야, 멀린. 너도 오늘 그 녀석의 행동을 봤을 텐데. 한순간일 뿐이었지만 카밀라의 비로 교도소의 모습을 바꾸는 데 성공했어. 그 녀석의 마음속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건 모두 비이성적인 투영과 초현실적인 감각 때문이야. 그것들은 내가 교도소를 통제하는데 심각하게 방해가 될 뿐이야. 알레프, 난 이미 너의 명령대로 네가 요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냈으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 알레프는 분노를 터뜨리는 교도소 의사의 모습에도 완벽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편지에 답장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절대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어. 그 누구도 내 파노티콘의 실험을 방해하지 못해. 이 길의 끝에 진정한 답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겠어. 어후. 알레프가 교도소 의사랑 같이 있었군요. 이삭이 다박는 정보와 최근 타임키퍼 소대가 전해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제널 배신자 부대가 수많은 마도학자가 수감된 카밀라 교도소에 발을 들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3월 2일에 우수아이아에서 철수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재건의 손과 관련있는 게 분명하다. 현재 배신자 부대의 행동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므로 타임키퍼 소대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본 정보는 비교적 조잡한 데다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 행동 추론 과정과 원본 정보 목록은 첨부 4-28을 참조하길 바란다. 나머지 하나는 하루 디아 재판 보고량은 이전의 4분의 3정이다. 그러나 제3회 카밀라 의뢰가 취소되면서 분류된 A1675 시집2 기본과 60점 클로르프로마진으로 변경됐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한정의 2분의 1정 지급. 1. 2일 11시간 8분 4초 후 그가 머무는 2층 세 번째 계단 왼쪽 8번 8번째 간방의 난간이 8mm 파손됐고 32번째 타일이 그의 4mm 곱하기 3mm 분량만큼 뜯겼다. 본래 48시간 내에 또 다른 말을 3번 언급했었는데 48시간 내 25번으로 늘어났다. 4일 3시간 7분 8초 후 본래 원고 종류만 모았었는데 원고 종류와 거울 조각을 모으게 됐다. 그 후 24시간 동안 총 11개의 거울, 즉 103개 조각을 모았다. 제6회 카밀라 의회에서 테이플러옥사틴과 발프로산 지급이 완벽히 중단되면서 분류된 A670후 문선 레버가 400cm 붕대로 변경되었다. 1. 난간의 시간당 평균 32회 부딪히고 붕대는 44시간 20분 9초에 소진했다. 그중 89.3cm는 그가 당기는 과정에서 물통에 빠뜨렸다. 열흘 6시간 8분 3초 동안 총 15페이지에 실을 썼는데 그중 14페이지는 찢어버렸고 나머지 1페이지는 삼켜버렸다. 그 푸른 지붕의 오두막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에너지 교란학자는 꿈의 투영 속에서 바빌론의 주사위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모든 역사학자처럼 유사의 규칙을 숭배하고 모든 점성술사처럼 별의 움직임을 숭배한다. 잘못을 용인한다고 해서 운명의 진실성을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건 운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위대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물어보아라.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 우주에서 바빌론의 주사위는 영원히 굴러가고 있다. 그것은 끝없이 길고 짧은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운명을 부여할 것이다. 보아라. 그녀는 이미 눈을 감았다. 그녀는 숫자의 우연성, 운명의 무작위성, 그리고 바빌론의 결정을 숭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스스로 시간의 틈새에 빠져 영원히 떠도는 유령이 될 것이다. 다음날 카밀라의 거의 모든 죄수가 조용한 교도소를 홀에 모였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표정으로 옥타비아가 강단에 올랐다. 우선 여러분에게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이상주의자 씨에게 일어난 일은 저와 전혀 관련 없어요. 제 작가의 생일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와 이상주의자 씨는 각자 아메리카 문학협회의 다른 파벌을 대표하고 있어요. 문제를 자초하지 말자는 조약 레슬리핑 독스라이를 제정한 이후로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행동 원칙을 지키며 감시탑의 감시하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관리자들과 힘을 합치면 분명 이상주의자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옥타비아 씨, 자책할 것 없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닌걸요. 그거 먼저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어 정신적으로 공격했잖아요. 강단 아래의 속삭임은 자연스럽게 다른 파벌에 속한 죄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너희들, 그건 이상주의자 씨를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이상주의자 씨는 실종된 것뿐이야. 그는 우리가 찾아내기도 전에 온전한 모습으로 모두의 앞에 나타날걸? 어서 마음을 추스르길 바래, 로베르타. 그처럼 완전히 미쳐버린 리더는 찾기 힘들겠지만. 사회자의 장기침이 강단 아래의 논쟁이 끊겼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조약에 따르면 이번 카밀라 의회의 사회자는 이상주의자 씨지만 그는 지난번 사고로 실종돼 제가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의회의 감독관인데 제가 좀 늦었네요. 왈브인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교도관이 방문객을 데리고 교도소 홀 입구에 나타났다. 버틴 씨, 어젯밤에 지난 반년간의 교도소 파일을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카밀라 교도소에는 도레스 씨와 관련된 공식 서류 기록이 없더군요. 도레스 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교도소 의사밖에 없는 것 같네요. 교도소 관리자를 만나야겠어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수들의 헛소리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 고민하며 교도관은 여전히 차분히 말을 골랐다. 하지만 재단 여러분이 요청한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며칠 내에 만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열리는 카밀라 의회에 참석해보는 건 어때요? 와, 설마 홀에서는 날마다 문학 살롱을 여나요? 카밀라 교도소는 그야말로 작가의 천국이네요. 옥타비아 씨, 또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 그쪽이 서해를 만나요? 살롱에서라면 선입견을 내려놓고 문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침 잘 왔어. 교도관 씨를 제외하고 손님으로 온 너희들도 법원의 시민 배심원처럼 카밀라 의회의 입회인이 되어줬으면 해. 좋습니다. 그건 확실히 의회 규칙에 부합하는 제안이네요. 의회? 입회인? 이 의회에서 무엇을 다루죠? 학문 분야? 파벌? 주의? 언어? 아니면 서술 시점? 그런 게 아니야. 옥타비아가 고개를 숙여 질문자를 빤히 쳐다봤다. 운명의 무작위성이야, 레콜레타. 운명의 무작위성?
그녀가 황홀함에 빠져 정신이 멍해진 사이 교도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었다. 재단에서 온 정부 인사분들, 제가 카밀라 의회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어제의 폭동은 잠깐 일어난 사고에 불과해요. 카밀라 실험 파놉티콘에서는 보통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열리는 카밀라 의회야말로 그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죄수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네, 죄수들은 카밀라 의회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과 항정신병 약물을 분배하고 업무 장소를 배정하며 휴식 시간을 관리해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제7회 카밀라 의회를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옥타비아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낡은 뽑기함과 손을 쥔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죄수들은 하나의 거대한 개미떼처럼 질서 있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종이로 만든 상자 하나에 4면, 6면, 8면, 10면, 12면, 14면, 20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이 주사위 한 개네요. 우리는 모든 역사학자처럼 유사의 규칙을 숭배하고 모든 점성술사처럼 별의 움직임을 숭배한다. 강단 아래 소녀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건 바빌론의 주사위 같은데? 작품 주제가 응집된 메커핀, 무궁무진한 운명의 공동체, 인간의 시간을 무의미한 동그라미로 만들어버리는 부호까지. 잘못을 용인한다고 해서 운명의 진실성을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건 운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위대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물어보아라.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 우주에서 바빌론의 주사위는 영원히 굴러가고 있다. 그것은 길고 짧은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운명을 부여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는 이미 눈을 감았다. 우리는 숫자의 우연성, 운명의 무작위성, 그리고 주사위의 결정을 숭배한다. 죄수들의 우렁찬 낭독 속에서 원작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망설임이 느껴지고 어색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시간의 틈새에 빠져 영원히 떠도는 유령이 될 것이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습게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레콜레타 씨, 이것들은 다 당신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한계의 춤은 역사학자, 점성술사,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도요. 설마 바빌론의 주사위로 모든 운명을 결정할 생각일까요? 강단 아래 소녀들은 매우 놀랐지만 강단위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 의회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제가 가장 먼저 뽑도록 하죠. 일단 이번 의회의 대표 순서를 정하게 될 거예요. 의회 사회자가 20년 주사위를 종이 상자에 던져놓은 후 없던 박자에 따라 숫자 5가 나왔네요. 이번 테스트는 카밀라 의회의 주사위 규정 중 초기 성결 조건에 부합해요. 주사위 순서 기준이 결정됐네요. 호세 씨, 올라오세요. 당신은 단체의 성공자로서 첫 번째 운명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요? 네, 알겠습니다. 지명받은 죄수가 올라왔다. 언제 없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뽑기함을 건네받은 그는 그곳을 흔들어 그 안에 황당한 운명을 상징하는 주사위를 골랐다. 주사위가 멈췄다. 그렇게 단순 숫자 하나가 이 죄수의 이후 열흘간의 운명을 정했다. 17! 다행이다! 17은 모래 언덕 사이의 오아시스처럼 희귀하고 좋은 숫자라고! 판정값은 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요. 카밀라 의회 주사위 규정에 따라 호세 씨에게 리스페리돈 60정, 클로자핀 40정, 디아제팜 40정이 보상으로 지급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카밀라 의회의 문화 관리자로 승진합니다.
호세 씨,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전에 7일 동안 제 1화장실에 청소를 해주세요. 다행이다. 오래전부터 엄청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지. 빗자루는 여기에 있고 세정제는 여기 있고 변기 청소소를 잊을 뻔했네. 카밀라 교도소 체험기라는 책을 써서 모든 회원과 회담을 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문학의 불꽃이 폭발하는 순간을 기록해야지. 이 다음은 에드워드 씨네요. 올라오세요. 올라간 사람은 눈 보일 정도로 많이 긴장한 상태였다. 눈을 계속해서 깜빡이면서 양쪽 눈썹을 움직이며 이빨을 딱딱거렸다. 하지만 판정 규정을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젠장. 옥타비아 씨, 정말 미안하지만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약을 배분받지 못한 후로 여러 번 발작했다고요. 지금 제 뇌는 한 글자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긴장할 것 없어요, 에드워드. 주사위 규정을 따르는 건 전체 과정을 통틀어 가장 쉬운 일인걸요. 자, 손을 올리세요. 제가 주사위를 굴리는 걸 도와줄게요. 약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 약을 안 준다는 소리야? 제수는 두려움에 빠진 표정을 하면서도 그물을 따랐다. 공주에 떠있는 양손을 따라 상자를 흔들었는데 그건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에드워드,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은 더러운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벽에 지금 당신이 가장 걱정되는 작품 주제에 관한 키워드를 써주세요. 전 정말 감사해요, 옥타비아. 다만 지금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악취를 따라 하수도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운명을 완수하겠어요. 그의 죄수는 머리를 베어서 근처에 떠났다. 발걸음은 무겁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도 미간은 아까와 달리 펴져 있었다. 잠깐만요. 교도관 씨, 지금 주사위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호세보다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누구보다도 약을 받아야 하는 건 그라고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건 카밀라 교도소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효율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교도소 의사 선생님이 죄수들에게 약과 식품 등의 생활 물자를 일정량 건네면 이러한 자발적인 방식으로 분배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관리층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폭력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카밀라가 세상의 그 어떤 교도소와도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의 무작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이를 붙여 만든 주사위를 운명이라고 부르다니 이건 대체 무슨 농담이죠? 진정하세요, 레컬레타 씨. 이건 죄수들이 인정한 공평한 질서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희생과 대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이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탁월하고 효과적인 규칙에 간섭해서는 안 되니까요. 교도관으로서의 제 직무는 질서 유지죠. 그리고 레컬레타 씨, 당신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교도관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건 상대를 설득한다기보다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소설을 따르고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버틴, 제가 어제 들려준 이야기 기억하나요? 바빌론의 주사위의 무작위성에 행운과 벌칙이 2배로 늘어났다는 내용 말이에요. 기억나요. 사소한 실패부터 시작하겠지만 운명은 연쇄 반응처럼 끝없이 무너질 거예요. 에드워드는 다음번, 다다음번, 앞으로도 영원히 10을 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주사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파멸로 이끌겠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단 한 명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에드워드는 앞으로 그 어떤 약도 받지 못할 거예요. 바빌론의 주사위의 배수 벌칙에 따라
벽에 키워드를 쓴 순간 그는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해요. 레콜레타가 강단을 향해 뛰쳐나갔다. 잠깐만요, 레콜레타 씨. 지금 뭐 하려는 거죠? 스토리가 좀 붕 뜨는 느낌인데? (10월 1일) 704호에서 733호 인당 클로르프로마진 한정, 탈리도마이드 한정 지급. 12월 3일 704호에서 715, 712호에서 735, 732호에서 733호 인당 클로르프로마진 3정, 탈리도마이드 3정 지급. 12월 7일 706호에서 708호, 712호에서 717호, 725에서 730호, 732호 인당 클로르프로마진 6정, 베로날 11정 지급. 주사위의 지시를 따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휘관은 운에 맡기고 명령을 내려서는 안 돼. 매일의 행군거리는 두 숫자 사이에 D 하나가 끼어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한 숫자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거든. 행군거리가 2D6 이러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주사위가 있으면 병사에게 운명의 선택을 일찍 선고해도 좋겠지. 그러면 병사는 주사위의 운명을 맡기고 그것이 던져지기만을 기다릴 거야. 운이 항상 좋지는 않을 텐데. 행운과 불운은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행운과 불운을 더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살든 죽든 주사위는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지. 물론 주사위뿐만이 아니겠지만 동전, 조개 껍데기, 복권, 운명을 오락으로 삼는 수단은 수없이 많아. 열흘 전에 총독이 된 바빌론인이 20일 후에는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어.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어. 그게 바로 역사학자의 역할이지. 책에서 몇 글자 빼고 몇 글자 더하기만 해도 주사위의 결과는 더 합리적이게 변하거든. 그러지 않아야 했다가 아주 합리적이었다나 그래야 했다로 변하는 거야. 어쨌든 주사위는 공평하고 기회는 넘치니까. 도박꾼의 기본적인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네. 하지만 많이 지거나 많이 이긴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이 주사위에 숨겨진 규칙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게 돼. 주술사는 농간을 부려 행운과 맞바꾸고 수학자는 종이 위에서 가능성을 뒤집어 놓지. 도박은 작가의 양분이 돼.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거나. 부디 그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규칙을 지배하는 악마를 찾아내서는 여태껏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뺨을 때려줬으면 좋겠네. 오늘따라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 난 언제나 같았어. 단지 오늘은 주사위에 독특한 숫자가 나왔을 뿐이야. 그러고 보니 사실 난 다른 유형의 지휘관을 더 좋아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지만 몇이 나왔든 강은 건너야 해. 완전 텅빈 시간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어쩌나?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강간 위에서는 옥타비아가 카밀라 예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레콜레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좋아. 그건 이 페인인 내게 주어진 권리니까. 여러분은 그녀는 동행하던 젊은 동료의 불평, 교도관의 부정적인 말, 만났던 모든 편집자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소설의 모든 내용을 털어놔봤자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신성한 주사위 의식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카밀라 교도소에 있다는 건 교도소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이곳에 처음 온 젊은 작가 레콜레타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주변의 죄수들을 훑어봤다. 그들은 평온한 얼굴로 운명이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사람이 놀라도 안 좋은 숫자가 떠도 이 거불거불한 대열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작위인 운명이라면 제가 언제 줄에 끼어들든 주사위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물론이지. 27번째 죄수가 던진 후 참가하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원하는 대로 해, 레콜레타. 이게 왜 전투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어서 오세요. 이거 노크할 소문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상하게 문에 박혀있네? 있는 거울을 통해 당신을 봤거든요. 어딨어? 60레벨... 여기 있다. 듣고... 여기가 내 방이라고 했지? 나 저거 공명을 안 해놨었네? 여기서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네. 공명을 안 마스터의 해놨구나. 욕망은 곧 나를 향한 프로그램이 명령이야. 활성화되었습니다. 특이하네요? 완벽 장전. 조금만 더. 일제 사격. 똥똥똥. 도망쳐라. 물러서. 완벽. 충전. 장전. 날 믿어줘, 마스터. 선멸. 땅땅땅. 도망쳐라, 필멸자들아. 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광역기를 좀 많이 써야겠는데 일반적인 시간과 우리의 상대는 시간이고 물러서. 아니 제일 체력 많은 애를 그 길은 틀렌으로 향한다. 일반적인 시간 삶에 공헌하는 하나의 미궁의 집합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자. 굳이 이래야 하나요? 빌런의 시간. 뭐야? 뭐야? 충전. 아이 나쁜 놈 진짜. 시간관념을 넘어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땅땅. 관념주의, 망상, 총. 숨겨진 규칙. 나. 로봇.
과제 아무 일도 장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펙트 화려한 거 보소. 그럼 전 이만. 정말 운이 좋네. 카밀라의 운명이 너를 굽어보고 있나봐, 레콜레타. 이건 네 몫의 약품과 물자니 잘 챙겨둬. 의회의 분배 규정은 반드시 지켜줘. 그건 모두가 공통으로 지닌 신념이자 카밀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역시 모든 것은 내 예상대로야. 옥타비아 씨, 이건 제가 얻은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승리를 거둔 소녀는 멀지 않은 구석에 웅크려 있는 에드워드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사위를 던진 후 줄곧 머리를 감싸는 채 소리 없이 몸을 떨고 있었다. 에드워드 씨, 제가 얻은 것을 모두 줄게요. 하지만 전 아직 제 운명을 완수하지 못했는데요. 이 귀한 약들과 무지개색 캡슐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운명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이 약은 제게 아무 쓸모도 없는걸요. 이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시네요. 더 이상 떨지 않게 된 죄수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지 확인이라도 하듯 자이팔을 꼬집었다. 그리고 곧바로 상대의 손에서 약을 확 빼앗은 후 입안으로 미친 듯이 쑤셔 넣었다. 에드워드 씨, 왜 그러세요? 지금이 약 먹을 시간인가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도 남은 약은 다 줄 생각이에요. 에드워드 이 망할 자식이 운명의 선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먹어버리다니. 착한 아가씨, 그 약을 제게 주세요.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저예요. 제게 주세요. 그 약을 제게 주세요. 제발요. 잠을 제대로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부적이 있으면 그 망할 유령들도 오늘 밤은 저를 내버려 두겠죠. 그리고 이 교도소의 바닥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죄수들이 밀치락달치락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수많은 손이 무력한 방문기를 향해 향했다. 마치 그녀가 준 알약이 고원을 상징한다는 듯 미친 듯이 알약을 빼앗으려 했다. 거기까지. 모두 그만하세요. 푸른빛이 터져나오자 죄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머리를 감싼 채 웅크리며 소란이 멈췄다. 넌 그러지 말아야 했어, 레콜레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선의를 베풀다니. 네가 한 번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에드워드에게 다가가 발밑에 떨어져 있는 캡슐 바다를 주었다. 약이 모래알처럼 부서지면서 그녀의 손끝에서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소란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어. 우리는 운명의 무작위성에 따라 약품과 물자를 분배하고 모두의 업무를 배정해왔으니까. 하지만 넌 그 중에 하나를 깨버렸어. 이 교도소의 규정은 그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건 운명의 복잡한 규칙을 지키며 바빌론의 주사위 법칙을 따라왔기 때문이야. 바빌론의 주사위? 그 이름은 어디서 알게 된 거죠? 설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한 건가요? 망연자실한 소녀는 화를 내며 사회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설마 버틴의 추측대로 당신이 알레프인가요? 이거 좀 놓지, 레콜레타. 그들처럼 미치기라도 한 거야? 주사위는 완전히 무작위야. 난 뒤에서 그 어떤 것도 조종하지 않았어. 내 작가의 모든 생애를 걸고 맹세했을 텐데? 난 절대로 카밀라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맹세를 어기지 않아. 진정해요, 레콜레타 씨. 옥타비아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녀는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손을 풀었다. 정말 죄송해요, 옥타비아. 하지만 이건 솔직히 말해주세요. 바빌론의 주사위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건 저와 펜팔만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도소 의사 선생님이 내게 알려준 개념이야. 공동체 의식 속에 존재하는 상징체로 그것을 활용하면 카밀라의 질서를 완벽히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카밀라 의회는 교도소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제안한 천재적인 구상이지. 그 후에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비로소 합리적인 방안이 완성된 거야. 또 교도소 의사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한 게 맞는 것 같군요. 이 모든 것은 배우의 그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레콜레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는 제기어를 쳐다봤다.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교도관 씨, 지금 바로 교도소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번 말했다시피 멀린 씨는 지금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어요. 레콜레타 씨의 소설과 펜팔에 관해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멀린 씨의 업무를 방해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군요. 교도관님, 한 번만 더 고려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교도소에 존망이 달린 거라면요? 아까 레콜레타 씨가 그랬잖아요. 바빌론의 주사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파멸로 이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레콜레타 씨가 말한 그 헛소리들을 믿는다는 건가요? 그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도 제가 주사위를 던져 승리한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건 우연일 뿐이겠죠.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단의 조사원들은 지금 바로 밀어붙일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요? 카밀라 교도소의 모든 것이 정말 레콜레타 씨의 소설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녀는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절대적인 무작위성을 가진 주사위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물론이죠. 바빌론의 주사위는 무작위성을 상징하지 않거든요. 그건 운명론의 속임수이자 부득이하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왠지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무명 작가의 소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개그를 시기니까요. 중간에 친다고? 레콜레타 씨, 교도관님 앞에서 앞으로 제수들의 주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봐요. 그러면 교도관님에게 당신의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이라는 소설이 교도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제 소설의 제목을 잊지 않아서 정말 위안이 되네요, 버틴. 레콜레타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니 카밀라 의회를 이어서 진행해줄래요, 옥타비아 씨? 다음 제수에게 주사위를 던지라 해주세요. 사회자는 이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비록 이렇게 난폭하게 끊기고 말았지만 카밀라 의회는 계속 진행되어야 해. 물론 이건 절대로 레콜레타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럼 다음 의회 회원은 주사위를 던지러 올라오세요. 주사위가 정한 순서에 따라 주사위를 던질 다음 주수가 올라온다. 안녕, 가르시아 씨.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물론이지. 6번째면 하나의 끊어진 돌기둥, 그리고 행운과 재앙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죄수는 숫자 6이 나올 거예요. 정확한 예언에 사건 발생의 호르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우리가 얻은 운명의 숫자는 6이에요. 정말로 레콜레타 씨가 말한 숫자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하죠. 이런 우연 같은 장난을 제가 믿을 것 같나요? 그래서 어떻게 13번째면 은밀하고 끝이 없는 변주곡이었다. 실제로 시작과 끝이 없는 게 명백했기에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 4번째면 익사하기 직전 죽으림을 다해 물밑으로 헤엄쳤다. 그러나 그는 거울을 수면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7번째면 모래 언덕 사이의 오아시스였다. 약간 습하면서 알 수 없는 고요함에 그는 그것이
현실이 아닌 환영의 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6번째면 또 하나의 끊어진 돌기둥으로 갈라진 틈이 완전히 똑같았다. 그것은 에너지 교란학자가 세운 고리형 페어라는 추측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부분은 이제 곧 끝나는데요. 말도 안 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연 같은 놀이에 사람들이 들썩였다. 우연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넌 대체 정체가 뭐야? 정말 죄송하지만 전 진작부터 말했어요, 옥타비아 씨. 바빌론의 주사회는 운명의 무작위성을 상징하지 않는다고요. 넌 신의 사자인가? 아니면 고대 예언수를 다루는 호비 쪽의 제사장? 방금 말한 걸 뭘 들은 거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온 건가? 아니면 우리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손에 쥔 종이 상자와 20년 주사위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너희들은 대체 무엇을 구차하게 모방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또 뭐지? 이 교도소는 대체 뭐야? 주술이든 마도술이든 아니면 어떤 미지의 힘이든 정말 신기하네요. 교도소 의사에게 데려가 줄게요. 하지만 이건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가 아니에요. 교도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카밀라 교도소 관리자에게 따로 허락받아야 할 거예요. 레콜레타 씨, 정말 해낼 줄은 몰랐어요. 예? 타임키퍼, 예? 설마 저를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공했잖아. 여러분, 멀린 씨는 바로 중앙 감시탑에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큰 활약을 한 소녀는 줄 끝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생각에 빠진 그녀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제6판 개정판 이야기에 따라 결국 마을의 모든 사람이 바빌론의 주사위로 인해 죽게 될 거야. 죽음만이 반복되는 역사를 끝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도관 씨는 은행 직원이겠지? 그러면 마지막에는 은행 직원처럼 자신이 사막의 어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무너지게 될까? 이 모든 게 이성적 가족의 발전과 쇠락과 관련이 있다면 내가 그걸 쓴 사람이니 내가 모든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야, 무섭다. 무서워. 어? 도레스 씨잖아. 난 그 후에도 문학 살롱에 여러 번 참석하며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글을 썼다. 하지만 옥타비아 씨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죄수를 따라 어느 넓은 공간을 행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낯선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면서 요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더 많은 힘과 교도소, 사회의 질을 물질적으로 개선하고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현실을 맞서기를 바랐다. 그때는 진심으로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의 사회자인 이성주의자가 강단에 올랐다. 우리는 운명의 무작위성에 따라 이곳에 와 카밀라에 참석하게 됐다. 운명의 신, 모든 역사학자와 점성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초거대 규칙의 변동사항에 대해 발표하겠다. 유목을 끄는 결투가 일어날 거다. 승자는 10파운드의 금을 얻고 패자는 10마리의 파리를 물려드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카밀라 예외를 시작하기 전에 두 명의 문학협회 멤버에게 숭고한 사명을 내릴 겁니다. 이상한 영광스러운 결투를 말이죠. 옆에서 지켜보던 닥터는 묵직한 무언가가 상자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호세와 홀리오는 앞으로. 너희들 문학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을 뽑아라.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결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결투를 준비하도록. 터무니없고 날조된 형이상의 결투가 몇 주 만에 끝을 보였다. 승리한 반 죄수는 반짝이는 야랄리오를 얻었고 패배한 죄수는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옥타비아의 비명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홀리오 씨가 또 발작하는 것 같아요. 우르드 씨, 제발 그를 도와주세요. 옥타비아, 너도 알겠지만 이건 분명히 무작위성 일 아니야. 분명히 무작위성? 놀랍게도 그녀는 평소처럼 격하게 논쟁을 펼치는 대신 입을 다문 채 제자리에 멍하게 멈춰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단어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옥타비아 씨? 지금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니 당신이 저를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옥타비아? 어째서 홀리오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지? 그건 그 누구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건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니까. 옥타비아 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난...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공기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그녀의 헤엄길만 남았다. 왜 그러세요, 옥타비아 씨?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옥타비아 씨? 그녀는 정체된 시간 속에서 침묵했다. 한참 후 그녀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바다에 무거운 도란을 던졌다. 오르드 씨, 싸움이 끝났을 때 훌리오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뒤였어요. 그건 말이 안 됐다. 뇌전증 환자는 발작할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뇌의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빠를 수는 없었다. 소중한 생명이 그 짧은 시간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결투로 인해 끝나버렸다. 이 이유는 대체 뭐죠? 카밀라 교도소만의 형벌차기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런 터무니없는 연극으로 판정할 수가 있죠? 설마 그 어떤 터무니없는 운명도 굴복하라는 건가요? 아무리 이상하고 반박할 수 없어도요? 이건 명백히 운명을 비트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추구하는 운명과는 확실히 다르다고요. 제 잘못이에요. 아직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에는 홀리오 씨가 자신의 소설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그런 생각들이 홀리오 씨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었죠. 그는 이 문학협회에서 저를 누구보다도 먼저 지지해준 사람인데 하지만 그건 거슬 수 없는 운명이 맞아요. 바빌론의 주사위가 홀리오 씨에게 부여한 운명이니까요. 바빌론의 주사위? 아무도 닥터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살롱사에서의 말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홀리오는 끝없이 뻗어지나가는 계단을 벗어나 그 고요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고요한 물이 되어 그 바다에 녹아들었으니 우리 운명의 선도자에게 축복을 전하고 묵념하며 작별을 구합시다. 홀리오의 문학가의 생애는 행복했을 겁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박수 소리도 답하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넌 문학협회의 멤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교도소 의사의 치료에 저항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홀리오 씨는 저항? 하! 그 인간의 탈을 뒤집었으면 악마 같다의 생각 어떻게 했더라고. 너희 나의 장난감 실험을 전부 둘러싼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 때까지 어떻게 제멋대로 날 줄 알고 조작할지 넌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 허상, 비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죽음은 거슬 수 없는 필연적인 거야. 우리가 가장 정해서 안 되는 게 바로 바빌론 주제가 부여하는 운명이라고. 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 왠지 너를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로 이해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성주의자. 내가 반드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런 비극으로 가득한 이야기는 내가 바꿔버릴 거라고. 내 말에 동의했으면 문학 기회를 나가면 돼. 우리 장난치겠다 같은 불려보는 음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건 사양이야. 게다가 그는 그 지루한 사회적 책임은 진작에 없애야 했어.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는 내장사주주의에 속하는데 넌 그걸 전혀 추가하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어. 정말 우습기 그지없네. 이성주의자, 대체 언제부터 네가 이 문학협회의 독재자가 됐지? 아, 아니다. 알겠다. 바로 너의 그 독재가 모두를 파멸의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였어. 똑똑히 들어. 난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밀라에 남아서 이 아메리카 문학협회 안에 새로운 문학 파브를 만들 거야. 아니? 우리는 우리의 문학으로 어려움에 처한 죄수들을 구할 거야. 이상주의자, 너의 그 오만하고도 냉정한 궤변은 정말 지긋지긋해. 우리가 더 이상 나눌 대화는 없으니 앞으로 카밀라에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입만 열면 내장 사실주의를 외치는 미치광이는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야. 이 무서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교도소 의사, 이 교도소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그뿐이에요. 도레스 씨, 우리의 파벌에 들어와 주세요. 함께 새로운 문학협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교동환 씨와 이야기를 마쳤어요.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카밀라를 관리하는데 힘을 보태기만 하면 문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해준대요. 호의는 정말 감사하지만 거절해야겠어요. 함께 가고 싶어도 교도소 의사는 저 혼자서 만나야 하거든요. 어째서요? 그 전에 제 질문 대답해주세요.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고리 형태의 건물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럼 한 가지 더. 혹시 이 건물 주변에 감시탑이 있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또한 그 감시탑 안에 어딘가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문학협회에서 모두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겁고 특별했어요. 제가 왜 이곳에 왔었는지조차 점점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래서 운명의 탈을 쓴 이 잔혹한 총극을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거예요. 설마 당신도 위성주의자처럼 감시탑의 시선을 반항할 생각인가요? 제 뜻을 오해한 것 같네요, 옥타비아 씨.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시선, 그리고 제 작품의 주제인 운명. 저는 결국 당신이 말한 관리자를 만나야 해요. 그래야 제가 추구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교도소의 친구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도 홀로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제 힘으로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의사로서 죽음에 익숙해야 하는데 힐리오의 죽음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어두운 곳을 아프게 찔러한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내뱉었고 이에 기묘함을 느꼈다. 네, 알겠어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제가 방향을 알려줄게요. 당신의 행운을, 아니, 우리 모두의 행운을 빌어요. 안녕히 가세요, 옥타비아 씨.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래요.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당신도 운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뭐라고 할까. 이제 가야 되네. 안 돼, 4분밖에 안 남았어. (4분밖에) 안 남았어. 예, 뭐, 하긴, 그런 거라 할지라도,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일요일날 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아유, 목이 안 좋아진 게 맞긴 한가 봐요. 기침도 중간중간 나고.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니 근데 이제 10이 들어가가지고 언제 끝나냐? 진짜로? 아이고 이번 거 너무 오래 걸려요. 메인 스토리인데 옆에 자꾸 읽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에이 뭐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보러와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채팅창이 텅 비어있긴 한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다시 뵐게요. 세바세바 갈게요. 근데 점점 목소리가 마트인가 가잖아.